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송노우의 문닛 50mm f1.2 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장난으로 노래 부르면서 로우 촬영하는 렌즈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렌즈가 실제로 출시가 되었고요. 제가 대략 한 3개월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솔직히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물이 괜찮은 렌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송노우의 50mm f1.2 렌즈가 얼마나 가성비가 괜찮은 렌즈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렌즈 소니 E 마운트, 그리고 니콘 Z 마운트, 그리고 L 마운트 이렇게 세 가지 마운트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스펙은 f1.2의 최대 개방 조리개입니다. 사실 1.2의 조리개, 근데 처음 보는 브랜드, 이게 실제로 나올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처음 만드는 렌즈가 50mm f1.2, 근데 이게 나름 고급형 렌즈를 얘네가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사실 의문점이 있었어요. 왜냐면 1.2의 조리개 값을 가지면서 화질은 어떨까? 그럼 이게 조리개가 밝다 보면 렌즈 알이 커지거든요. 그럼 이걸 또 굴려야 되는 모터는 어떨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던 거죠. 근데 락차에서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한번 궁금해서 테스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사실 몇 개 없어요. 최대 개방 1.1을 쓸 수 있을까? 보케는 얼마나 예쁠까? AF는 얼마나 따라갈까? 요 정도였거든요. 차차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스펙은 f1.2 최대 개방 조리개, 그리고 조리개 날수가 13매입니다. 이게 조리개 날수가 일반적으로 보통 9매를 사용하고 좀 보케를 신경 쓰는 렌즈들이 11매를 사용하는데 얘는 13매를 사용했으니까 얼마나 예쁠까? 요런 약간 기대감이 있었던 렌즈입니다. 다만 크기와 무게는 소니의 50mm 1.2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렌즈인데 소니 렌즈하고 비교하면은 좀 더 크고 무겁습니다. 다만 이건 소니 기준인 거고 니콘 기준으로 하면은 굉장히 가벼운 컴팩트한 렌즈가 되겠죠. 필터 구경은 72mm로 소니의 50.2 렌즈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송노우의 50mm f1.2 렌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주요 특징은 렌즈를 살펴보면 조리개 링이 있고요. 무단 조리개로 설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하거나 할 때에 이렇게 스무스하게 조리개 값을 바꿀 수도 있고요. 측면에 이렇게 USB 단자가 있는데 이게 커버로 덮여 있어요. 그리고 상단에는 버튼이 없지만 측면에 이렇게 버튼이 있는데 이 초점 고정 버튼에 여러 가지 기능을 넣을 수 있죠. 근데 이 버튼 이렇게 송노우의 문양이 여기에 표기되어 있고 AF, MF 레버가 있습니다. 조리개 링을 잠그는 아이리스 락은 없는 거는 좀 아쉽고요. 포커스 링이 위에 이렇게 크게 배치되어 있고 금속 마운트 당연히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면에는 렌즈 주요 정보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후드 같은 경우는 별도의 락은 없고 이렇게 맞춰서 돌려서 끼우는 방식으로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드의 앞쪽에 이렇게 고무가 처리가 되어 있어서 내려놓거나 이럴 때에 기스가 나는 거를 좀 줄여줄 수 있겠죠. 요거는 소니하고 같은 방식인데 소니는 안에 이렇게 벨벳 처리가 되어 있는데 얘는 벨벳 처리까지는 안 되어 있고 이렇게 패턴만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렌즈의 주요 부분에는 방진방적 설계가 적용되어 있다고 해요. 이 마운트의 끝단에 약간 고무 처리가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AF는 모터가 일단 스태핑 모터입니다. 리드 스크류 타입의 스태핑 모터가 적용되어 있어서 AF 동작을 했을 때 사실 1.2 렌즈라 이게 알이 엄청 크니까 이게 AF가 어떨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엄청 막 광속의 AF는 아니더라도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초점을 스무스하게 잘 옮겨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AF-S하고 AF-C 둘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당연히 XD 리니어가 들어가 있는 소니의 50.2 렌즈하고 비교하면은 당연히 느려요. 하지만 일반적인 호환 렌즈들로 봤을 때 얘는 리니어 모터를 사용하는 빌트록스를 제외하고는 삼양이라든지 아니 뭐 TT아 T산, 뭐 세브나 T산 요런 렌즈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냥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조리개 값이 밝을수록 포커스 렌즈의 구경이 크기 때문에 AF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감안하고 봤을 때에는 그냥 무난한 수준인 것 같아요. 사실 엄청 좀 징징거리고 워블링도 많고 이럴까봐 걱정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워블링은 크게 관찰되지 않고 이렇게 단순 테스트가 아니라 인물 촬영할 때 써봤을 때에도 그냥 차분하게 초점이 잘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막 광속의 AF는 아닙니다. 다만 아무래도 포커스 브리딩은 테스트를 해봤는데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촬영할 때의 포커스 브리딩이 없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소니 렌즈를 사시게 되면은 카메라에서 브리딩 보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포커스 브리딩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여기 호환 렌즈들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려고 할 때에 포커스 브리딩이 없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감안하셔서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최단 촬영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좀 심해 보이는 거고, 실제로 인물 촬영할 때 부드럽게 초점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그렇게 포커스 브리딩이 눈에 띄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렌즈 최단 촬영 거리는 52cm입니다. 그래서 인물 촬영할 때에 아이를 촬영하려고 할 때 완전 얼굴 앞까지 다가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막 얼굴 빡샷 요런 거보다는 약간 상반신 샷 요런 샷들부터 촬영이 가능했고요. 1.2의 조리개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단 촬영 거리로 들어가면 심도가 너무 얕아지기 때문에 촬영할 때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1.2가 만들어내는 심도는 굉장히 부드럽고 아름답습니다. 렌즈 구성은 10군 15매입니다. 근데 특수 렌즈가 2D 렌즈 4개, HR 렌즈 7개, 비구맨 렌즈 2개. 2개 빼고 다 특수 렌즈예요. 그 정도로 나름 화질에 많은 것을 쏟아부은 렌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MTF 차트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1.2하고 1.4를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 1.2도 나쁘지 않지만 1.4에서 굉장히 좋은 화질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진짜로 그럴까? 이게 사실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렌즈 테스트할 때 하던 방식처럼 실제로 나가서 건물을 촬영해보면서 어느 정도의 화질을 보여주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4K 유튜브 기준으로 제가 100% 원본 크롭을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소니의 알파1 마크2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기방부터 F16까지 조리개를 조여서 보고 있는 건데, 보시면 중앙부입니다. 중앙부 1.2부터 F16까지인데 굉장히 우수한 화질인 것 같아요. F16도 사실 회절에 영향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그냥 F16의 화질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럼 최대 개방은 빠지냐? F1.2랑 1.4를 보면 1.2가 살짝 1.4에 비해 소프트해 보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정도면은 1.2에서도 상당히 좋은 렌즈라고 판단이 되고요. 당연히 중앙부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주변부입니다. 근데 주변부도 봤을 때 확실히 1.4는 좋아요. 근데 1.2도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최대 개방에서 소프트하고 최소 조리개에서 회절로 흐립니다. 이게 그냥 리뷰에 그냥 공통적으로 맨날 하는 말인데, 이 정도면은 눈에 막 불을 켜고 보는 게 아닌 이상 F1.2 최대 개방이나 F16을 화질의 손해 때문에 안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화질을 보여주는 렌즈다. 그래서 좀 많이 놀랐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요즘에 중국 렌즈들의 퀄리티들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주변부 광량 저하는 확실히 1.2의 밝은 조리개를 가진 렌즈이다 보니까 광량 저하가 있습니다. 근데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에서 광량 저하 옵션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킬 수 있는데 이 렌즈는 이 광량 저하 옵션을 켜도 변화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광량 저하를 없애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그거는 조리개를 조여서 하시거나 아니면 RAW로 촬영하시고 수동으로 보정할 때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렌즈 왜곡 테스트도 해봤는데 50mm이다 보니까 왜곡이 그렇게 많을 만한 화각은 아닌데 실제로 왜곡이 별로 없었고, 그게 렌즈를 분리해서 봤을 때에도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량 저하는 다소 있지만 왜곡 억제력은 상당히 좋은 렌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질은 솔직히 생각 이상으로 많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렌즈를 볼 때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조리개 날이 13매이니까 보케가 얼마나 예쁘게 표현될까라는 궁금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빗망울을 찍어봤는데 1.2하고 1.4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에서도 확실히 약간 좀 캐치아이가 있어서 조금 주변이 약간 도는 요런 게 느껴졌고요. 원형에 가까운 조리개는 F2.0 정도는 돼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형의 빗망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F1 2.0의 조리개를 사용을 하고, 조리개가 좀 찌그러져도 얕은 심도를 원한다고 하시면 F1.2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1.2에서 1.4로 한다고 이렇게 형태가 그렇게 크게 원형으로 바뀌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소니의 렌즈들은 1.2, 1.4, 1.6이 확확 바뀌는데 송노우의 50mm 1.2 렌즈는 성향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인물 촬영할 때 보케를 보면은 보케 자체는 수차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날아갑니다. 워낙에 얕은 심도가 주는 매력도 있지만 또 소니의 소프트 하이키 같은 거 쓰면은 톤이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 촬영을 해보면은 최대 개방이지만 회오리가 또 많을 것 같지만 부드럽게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막 회오리에 도는 느낌이 나오는 렌즈는 아니에요.
물론 야간의 복회와 주간의 복회는 다르겠지만 주간의 복회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스냅 촬영 시에도 이게 1.2의 조리개 값인데 근접 촬영을 하게 되면은 심도가 엄청 얕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 개방에서 조리개가 좀 찌그러져서 회오리가 도는 느낌보다는 이게 다 중첩이 돼가지고 부드럽게 날아가서 회오리의 느낌보다는 얕은 심도 표현에 부드러운 배경 흐림을 보여주는 그런 성향의 렌즈입니다. 그럼 모든 게 완벽하냐? 플레어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역광이나 이런 상황에서 태양을 역광으로 촬영하거나 이럴 때는 크게 느껴지진 않았었는데 강한 조명을 백으로 놓고 연출해서 촬영을 할 때는 플레어가 이렇게 관찰이 됐어요. 다만 이 정도도 엄청 큰 수준은 아니고 강한 조명을 다이렉트로 맞게 되면은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를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레어의 형태가 크진 않고 역광으로 가게 되면은 약간 할레이션이 살짝 나오기 때문에 할레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후드 빼고 연출해서 찍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차 억제력은 생각보다 많이 좋았어요. 약간 1.2 최대 개방에서 1.4보다 살짝 소프트한 게 있지만 그걸 떠나서 보면은 수차는 거의 관찰이 안 돼요. 이렇게 아이를 찍어가지고 이 눈 부분 이런 데 보면 머리카락 엄청 얇게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원래 수차가 좀 보여야 하는데 빛나는 부분이나 얇은 머리카락이나 이런 부분을 봐도 수차가 관찰되지 않고 선명하게 잘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차 무서워서 최대 개방 못하는 렌즈가 아니에요. 최대 개방에서 화질 좋고 수차 억제력 좋기 때문에 얕은 심도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팍팍 개방하고 찍어도 되는 렌즈입니다. 제가 낮에도 찍어봤고 비 올 때도 찍어봤고 밤에도 찍어봤는데 이 렌즈 누가 뭐라 그래도 인물 촬영을 위한 렌즈잖아요. 50mm의 1.2 조리개 값은 그 인물 촬영하라고 만들어 놓은 렌즈거든요. 얕은 심도 표현에 초속 확보가 되니까 내리는 빗줄기도 찍히고 최대 개방이 만들어내는 옅은 심도가 주는 매력이 인물 촬영에서는 분명히 살아납니다. 근데 거기다가 광량 저하까지 있으니까 약간 중앙에 좀 더 집중되는 느낌? 소니 FL 같은 약간 진득한 크리에이티브 룩이랑 같이 쓰시면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물 촬영 좋아하시는데 1.2 렌즈는 쓰고 싶은데 소니의 50mm 1.2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성비로 쓸 수 있는 1.2 렌즈가 출시가 되었다. 하지만 화질이나 수차나 이런 표현력은 상당히 좋은 렌즈다. 제가 찍어보니까 뛰어다니는 저희 아들들이 찍기에는 AF가 확실히 따라가는 게 힘들어요. 하지만 그냥 성인이 움직이는 것 정도 찍을 때에는 괜찮게 찍을 수 있는 렌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어두운데 야간에서 촬영 많이 하시는 분들, 대낮에 팍팍 날리면서 얕은 심도로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인물 촬영용 렌즈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 렌즈 구입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회입니다. 복회는 1.2에서 1.4로 조인다고 확 원형으로 가진 않아요. 그래서 원형의 복회를 좋아한다? 그러면 한 2.0 정도까지 가야 한다. 그게 아니면 1.2나 1.4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저도 처음 받고 AF 때문에 조금 애를 먹었는데 펌웨어 업데이트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신 바디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펌웨어가 최신이어야 대응이 돼요. 제가 M5에 테스트하니까 AF가 가끔 오작동을 할 때가 있었는데 펌웨어를 새로 받아서 업데이트 하니까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렌즈를 받고 요 후드 쪽이 약간 불량이 있어갖고 교체를 받았는데 후드가 굉장히 빡빡해요. 근데 제가 코바 때 다른 렌즈들 가서 만져보니까 다른 렌즈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받았던 렌즈만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신생 회사이고 하다 보니까 혹시 렌즈를 구입하고 받으시는 분들은 요런 외형적인 부분에서 오는 이상도 있는지 꼭 체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처음 받았던 렌즈는 후드가 엄청 빡빡하게 껴졌었어요. 자, 종합적으로 송노우의 50mm f1.2 문릿 렌즈 기대했던 것보다 화질은 굉장히 좋았고 복회 표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1.2에서 약간 찌그러지는 게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부드러운 복회를 잘 보여주는 렌즈인 것 같습니다. 크기가 소니의 50mm 1.2보다는 좀 더 크고 무겁지만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나는 조금 정적으로 촬영하는데 1.2 렌즈를 경험해보고 싶어 그렇다라고 하면은 또 하나의 선택지가 생긴 거죠. 왜냐면 50.4 렌즈는 많은데 50.2 렌즈는 그 소니 렌즈 말고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가성비가 좋다고 했지만 그냥 전반적인 이런 구성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급지게 잘 만들어진 렌즈입니다. 처음에 약간 진공 포장돼 있어갖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박스 구성은 굉장히 뭔가 명품 사는 것 같은 그런 만족감을 주는 렌즈다. 국내에서는 락차를 통해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사진들 올려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